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를 기록했고 재택 치료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재택 치료 등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서울의 재택 치료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다 보니 재택 치료자 수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2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5,614명. 지난 22일 첫 4만 명대 발생한 이후 좀처럼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한 탓에 재택치료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치료자 증가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관리 부분에 너무 많은 이제 자원들, 그다음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지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겁니다. 현재는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동거인의 격리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 학기 등교 수업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다 확진자에게 집중해서 빨리 확진 통보를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빨리 재택 치료라든지 아니면 입원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하루에 십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나는 아니겠지 하던 분들도 이제는 코로나가 바로 옆까지 온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코로나19 완치자와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느낀 점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별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목 아픔과 열이 나기 시작해서 1, 2칠 때는 목 아픔과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정도였는데 3, 4일차 때는 열과 함께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3차 접종도 받은 상황인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거의 걸린 사람이 없던 상황인데 설마 제가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이제 제가 또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확진 받은 당일에 그 확진 확인서 작성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소통이 잘 됐던 것 같고 전화를 했을 때는 약간 항상 통화 중일 때가 많아서 통화하기가 좀 힘들었고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도 제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보건소에서는 제가 먼저 묻기 전에는 딱히 대답을 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간의 전기침과 콧물이 살짝 있긴 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봤을 때도 음성으로 떴습니다. 근데 약간의 전기침이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할까봐 여전히 재택 중이며 웬만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이제 제가 백신을 3차까지 맞아서 좀 이렇게라도 큰일이 안 일어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물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엄마와 세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아니어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모두 76건이었습니다.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준비가 됐고요.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재산이 3억 2,600만 원을 넘지 않고 한 달에 버는 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인데요. 지원 대상이 되면 기준 중위소득에 모자라는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165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금액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받는 겁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기본소득 등 다른 제도와 안심소득을 비교 연구하는 정책 실험도 합니다. 과연 어느 시스템이 더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런 원칙 하에서라면 당연히 기본소득, 안심소득, 그 절충형 이런 거를 다 같이 비교해야 되고요. 다만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지원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현금성 복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5년인데요. 다음 달 28일부터 12일간 참여 가구를 모집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 뒤 7월부터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은퇴 고령자 등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위한 세제 개편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자문단은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완성한 후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4월에서 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붙잡아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시 제자리에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은평구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해 소음과 배설물, 또 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은평구 반려동물팀으로 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한글 교실을 운영합니다. 한글 교실에서는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강사가 한글 교육과 발음 교정, 언어 자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데요. 교육 대상은 6세에서 12세의 다문화 가족 자녀 50명입니다. 이 연령이 아니더라도 수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양천구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전통주 분야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찾습니다. 은평구는 은평 한잔 비준 사업에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한잔 비준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양조 전문 교육 등 관련 분야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20명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입니다. 양천구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인데요. 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될 경우 무료 신경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천구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월까지 저소득 취약 가구의 생활시설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홀몸 노인 등 2만 4천여 가구로 시는 전기와 소방,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진행합니다. 점검을 원하는 구민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